정밀한 74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돈 많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미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빠져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란의 나이 32. 두 아들은 각각 8살, 5살이었습니다. 미란은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겨울 찬바람에 손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으며 손톱은 다 갈라졌습니다. 오후에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도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저녁에는 학원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 텅 빈 교실을 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4개의 일을 했습니다. 잠은 4시간, 밥은 2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 굶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이 맛없었어. 큰아들 민수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미라는 웃으며 라면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릇에는 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물만 마시며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희나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이 미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미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허리는 구부러지고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미라는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옷은 몇 년을 입었고 신발은 기워 신었습니다. 엄마, 새 옷 하나 사세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편해.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해. 이게 내 무기니까. 돈. 미란에게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이었고 보호막이었고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도 이웃이 손가락질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절박하게 필사적으로. 20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했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미라는 드디어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다. 건강하시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들어와, 밥 차려놨어. 미라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식탁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그곳에 놓인 하얀 봉투들.
미라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와줘서 고마워. 미라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2개의 하얀 봉투. 이건 민수 집, 이건 민호 집.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민수는 말했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향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얼마예요? 100만 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엔 150만 원이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쉿, 어머니한테 들려. 아니, 그래도. 왜 줄어든 거예요? 미라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지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와, 음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조금 남았어. 먹어. 미라는 다시 상을 차렸습니다. 민호 부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습니다. 지영은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댁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저희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 미라는 역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미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빈 봉투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10억 가까운 돈. 집값을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이 돈이 뭐지? 행복을 사줬나? 가족을 지켜줬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그저 나를 외롭게 만들었을 뿐이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 5살 민호가 꼭 안아주던 기억. 엄마가 최고야. 8살 민수가 웃으며 그림을 그려주던 기억.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라면 하나를 나눠 먹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은 많아졌지만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이제 나도 알아야 해. 저 아이들이 날 사랑하는지, 내 돈을 사랑하는지. 미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폭풍을 예고하듯 정밀한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나물만 있었습니다. 갈비도 전도 잡채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의 진짜 얼굴을 보겠어. 추석 당일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손자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10살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미라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엄마, 음식 준비 많이 하셨어요? 수진이 부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요? 오늘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하게요? 수진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나물이랑 김치 있어. 밥은 해놨고. 수진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되죠, 뭐. 건강한 게 최고죠. 그래, 앉아. 미라는 상을 차렸습니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흰쌀밥,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 고기는 없어요? 오늘은 없어. 나물이 더 건강해. 에이. 준호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물만 이리저리 건드렸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엄마. 하지만 그의 눈은 거실을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식사는 이상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민수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멀쩡해. 그럼 형편이 안 좋으신 건가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미라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오늘 준비가 좀 간소하셔서요. 그래. 이제 나도 나이 들었잖아. 아껴야지.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세상에 부모 봉양하는 자식도 드물잖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지. 너희도 너희 살기 바빠. 맞아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작은 아들 민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왔니? 형님은요? 아까 갔어. 그렇구나. 민호와 지영 그리고 딸 서연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형이랑 먹었어. 그럼 우리도 먹을까요? 지영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이 간단하게 준비했어. 나물이랑 김치 있어. 지영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희 아까 간식 먹어서 배 안 고파요. 그래? 그럼 차나 마실래? 네. 미라는 차를 끓였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영은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테이블 위를 확인하고 선반을 확인했습니다. 봉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병원은 다니시고요? 아니, 안 아픈데 뭐 하러 가?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돈 아까워. 미란의 대답에 민호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돈이 무슨. 건강이 최고지. 너희도 돈 벌기 힘들잖아. 내가 아끼면 되지.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겨우 3시인데.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그래, 그럼 조심히 가. 민호 가족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왔네. 차비만 날렸어. 미란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미란은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식탁, 텅 빈 마음. 그래, 이제 확실히 알았어. 미란은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돈을 사랑했던 거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통장 뭉치가 있었습니다. 미란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돈, 이제 무기로 쓰겠어.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픈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여전사의 눈이었습니다. 너희가 돈만 원한다면 그 돈으로 심판받아라. 미란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가을비. 마치 앞으로 다가올 냉혹한 현실을 예고하듯 미란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 전화해야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미란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아이들아. 하지만 이건 너희를 위한 일이야.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녀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정미란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야. 미라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회색 바지. 단정하고 정돈된 차림이었습니다. 오전 9시. 미라는 버스를 탔습니다. 구청 근처 법률사무소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가게들, 아이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순간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이미 결심했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음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작지만 깨끗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가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미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강은주.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은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유언장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4살입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큰 병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려고요? 강은주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재산을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미란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자식분들이 계신데요? 네. 아들 둘입니다. 혹시 사연이 있으신가요? 강은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이들은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돈을 사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그 애들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신문 배달, 설거지, 재봉틀,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손톱은 다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어요. 하지만 그 애들한테는 절대 굶기지 않았습니다. 라면 끓일 때 제 그릇엔 면이 없었어도 그 애들 그릇엔 가득 담아줬죠.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은주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절에 오면 봉투부터 찾아요. 음식이 별로면 실망하고요. 돈이 적으면 불평합니다. 이번 추석엔 일부러 봉투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괜히 왔다고 하더군요. 강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그 애들을 시험해 보기로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강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하실 건가요? 일단, 미라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제 재산은 집과 예금을 합쳐 약 13억 원입니다. 강은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시네요. 평생 모은 겁니다. 미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요, 조건부로 남기고 싶습니다. 조건부요? 네. 제 아들들이 장례식 날까지 집을 팔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통장에 손을 대면 유산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강은주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그리고 옆집에 사는 손녀 지우. 이 두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가족이 아닌 분들이네요. 네. 하지만 이분들은요. 미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게 얼마 있냐고 묻지 않았거든요.
경비 아저씨는 제가 무거운 짐 들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지우는 학교 끝나면 저한테 와서 숙제했죠. 할머니, 오늘 급식 맛있었어요 하면서요. 그 아이는 제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냥 외로운 할머니가 좋아서 온 거예요. 강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들이시네요. 네. 진짜 가족 같았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들들에게는 조건부 유산 상속. 장래 전까지 재산에 손 떼면 무효. 둘째, 조건 위반 시 경비원과 이웃 아이에게 전액 상속.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애들이요. 후회하게 해주세요.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생 저를 돈으로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뒤늦게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소중한 게 뭐였는지. 강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원장의 어르신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제쯤 완성되나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라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거야. 거리에는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계획은 차가운 겨울처럼 냉철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법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정밀한의 마지막 가르침. 그것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유언장은 완성되었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미라는 서랍 깊숙한 곳에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미라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귀찮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몸이 좀 안 좋아. 네.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잘 모르겠어. 자꾸 어지럽고 숨이 차.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 무서워서 못 갔어. 미라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병원 가요. 그래, 고맙다. 알겠어요.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곧바로 둘째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민호의 목소리는 더 무뚝뚝했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르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에이, 또 그러시네. 괜찮으실 거예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미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꼭 와야 해. 형도 온대. 알겠어요. 토요일에 갈게요. 민호도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만들어야지. 토요일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의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미라는 안방에서 까만 한복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은 정말 상주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2개의 봉투를 놓았습니다. 하나에는 유언장 낭독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완벽해. 미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문을 열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국화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까만 한복을 입은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왔니?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앉아라. 미라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30분 뒤, 민호와 지영도 도착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 모였네. 미라는 4명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말이야. 내 장례식 리허설이야. 네. 4명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장례식 리허설. 미라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미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란은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말이야. 누가 나를 진짜 사랑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어. 미란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뭔데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적은 거지. 미라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장난이죠? 수진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미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어. 신문 배달, 설거지, 재봉틀, 청소. 내 손톱이 왜 이렇게 갈라진 줄 아니? 미란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내 허리가 왜 이렇게 굽은 줄 아니? 다 너희 때문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뭘 했니? 명절 때만 와서 봉투나 챙기고, 음식 없으면 실망하고, 돈 적으면 불평하고, 급기야 이번엔 뭐라고 했지? 미란은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괜히 왔다고 했지?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다 들었어. 미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내 재산 너희 주기 싫어. 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라니까. 미란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조건이 있어. 미란은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가 내 재산에 손 떼면 모든 유산은 무효야. 그럼 유산은 어디로 가는데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미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너희 같은 자식들한테는 절대 안 간다는 거지. 거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과 지영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민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를 시험할 거야.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지. 미란은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가. 오늘 리허설은 끝났어.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4명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어떻게 이거?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자.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4명은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미란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수업은 지금부터지.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피처럼. 정미란의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미란은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무슨 일이니? 미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요즘 좀 어떠세요? 괜찮아.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저번에 그 말씀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슨 말? 유언장 말이에요. 아, 그거? 진심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시려고요? 그건 너희 행동에 달렸어. 어떤 행동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돈 얘기만 안 하면 돼. 미라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들로서 엄마를 대해주면 되는 거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겠니? 미란이 물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그래, 기대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력이라. 과연 얼마나 할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번엔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왔습니다. 엄마, 왔니? 들어와. 민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요. 고맙다. 앉아. 미라는 차를 끓였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병원 같이 갈까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저번에 지영이가 그런 말한 거요. 괜히 왔다는 말. 네.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차를 마시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더 자주 올게요. 돈 얘기 안 하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켜보마. 미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흔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렀습니다. 민수는 병원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민호는 집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며느리들도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영은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어느 날 저녁, 미라는 옆집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집에 와서 밥 먹을래? 네, 좋아요. 13살 지우는 밝게 웃으며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요? 김치찌개 끓였어.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아저씨들 자주 오시네요? 응, 내 아들들이야. 아, 그렇구나. 효자들이네요. 지우가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자. 그럴까? 당연하죠. 할머니 진짜 좋으신 분인데. 지우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우야. 미라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없어도 좋아해 줄 거야? 네. 당연하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 얘기 들어주시잖아요. 학교에서 힘든 일 있을 때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에이, 할머니도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박철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 사모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잠이 안 와서요. 차나 한잔 하려고요.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박철수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습니다. 요즘 아드님들 자주 오시던데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부쩍 자주 오네요. 좋으시겠어요. 효자들이시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글쎄요. 미라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뭔가 걱정 있으세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죠, 많이요.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박철수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감사해요, 박씨. 미라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박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더 좋으신 분이죠. 항상 저한테도 잘해주시잖아요.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미라는 경비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지우. 이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건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간신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몸을 못 일으키겠어요. 지금 바로 올라갑니다. 10분 뒤 박철수가 응급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그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누구신가요? 저 경비원입니다만 가족분께 연락하셔야겠습니다. 박철수는 미란의 핸드폰에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입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대학병원입니다. 바로 갑니다. 1시간 뒤 민수와 민호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미라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미라는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4명은 병상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어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도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고맙구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사흘 뒤 미라는 퇴원했습니다.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미라는 다시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위독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안 돼.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2주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새벽, 미란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실에는 2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와 지우도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다들 왔구나. 엄마 힘내세요. 민호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변한 게 느껴져. 엄마, 처음엔 연기인 줄 알았어. 미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심이 되더구나.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미라는 2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가 진짜 바랐던 건 돈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었어. 엄마, 이제야 받은 것 같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 엄마도 사랑해요. 저희도요. 2 아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 엄마. 병실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빈소 앞에는 미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강은주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족분들 잠시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신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 4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은주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저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아드님께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셨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재산도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그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유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은주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의 전 재산 13억 원. 전액 두 아드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비원 박철수 씨께 5억 원, 이웃 아이 지우 양께 3억 원, 나머지 5억 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합니다. 그럼 저희는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아드님께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강은주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란의 육필이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강은주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너희를 시험한 것. 하지만 엄마는 알고 싶었어. 너희가 날 진짜 사랑하는지. 다행히 너희는 변했어. 처음엔 유산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점점 진심이 되었지. 엄마는 그걸 느꼈어. 마지막 몇 달, 너희가 날 대하는 모습이 어렸을 때처럼 따뜻했어. 그래서 엄마는 행복했단다. 하지만 유산은 줄 수 없어. 그게 너희를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야. 돈 없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렴. 그것이 진짜 가족이란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민수야, 민호야. 편지가 끝났습니다. 방 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푼도 없다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것이 고인의 뜻이었습니다. 강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건을 지켰잖아요. 수진이 항변했습니다. 조건은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럼 그 조건은 뭐였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시험이었습니다. 강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진심을 시험하신 거죠. 돈이 없어도 어머님을 대할 수 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하, 하,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릴 이용한 거네요. 민수야. 민호가 말리려 했습니다. 아니, 맞잖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릴 몇 달 동안 춤추게 하고 결국 한 푼도 안 준 거잖아. 아드님 진정하세요.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평생 돈 벌어온 게 얼마인데 그걸 남한테 다 준다고요? 수진도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랑 동네 애한테 8억을 준다고요? 우리는 진짜 자식인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영도 흥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게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강은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엄마. 민호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수진과 지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향해 절했습니다. 돈만 바라봤던 저희가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민호도 함께 절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란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나서며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엄마 무덤에 안 가. 평생 안 가.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릴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제사도 안 지낼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제사를 지내요? 지영도 분노했습니다. 명절에 성묘도 안 갈 거예요. 우리한테 그럴 의무 없어요. 박철수와 지우만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박철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슬퍼하실 것 같아요.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술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13억이면 우리 인생 바뀔 수 있었는데 빌어먹을. 회사에서도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돈이었는데, 내 돈. 수진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쩌라고. 당신이 제대로 못 모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진심으로 대했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모셨어. 민수가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집안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민호는 더 심각했습니다. 가게가 정말 망했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엄마만 도와줬으면. 민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제대로 줬어야지. 왜 나한테 복수를 한 거야? 지영과도 자꾸 싸웠습니다. 다 당신 잘못이에요. 지영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효도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럼 당신은 시어머니한테 잘했어? 괜히 왔다고 말한 건 누구야? 그래도 당신이 컨트롤했어야죠. 엄마 아들은 당신이잖아요. 부부는 매일 밤 싸웠습니다. 결국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술 먹고 출근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민수는 빈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날 망치려고 했어? 만족해? 이제 만족해?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집에는 경매 딱지가 붙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민호는 빈집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모신 게 이거야?
13억이면 다 해결됐는데 왜 우리한텐 안 준 거야?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민호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앞에 서였습니다. 둘 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 왔니? 짧은 대화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가 물었습니다. 망했어. 형은? 나도. 두 형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집 팔렸대.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도 아니었으니까. 형, 엄마 원망스러워?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나도. 매일 원망해. 우리한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두 형제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 엄마 무덤이라도 갈까?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왜? 욕하러? 그래도 한번.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꽃을 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족해? 우리 이렇게 망가진 거. 이게 엄마가 원한 거야? 민호도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완전히 끝났어. 가정도 깨지고 직업도 잃고. 이제 우린 폐인이야. 엄마 덕분에.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복수 성공했어, 엄마. 우리 완전히 부쉈잖아. 행복해? 저 세상에서? 두 형제는 무덤을 노려봤습니다.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안 와.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바람만 불었습니다. 쓸쓸하고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한편 박철수의 식당은 번창했습니다. 미란이네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박철수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지우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등록금 걱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지우는 무덤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꽃을 가져오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아들들은 안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빌어먹을. 그는 매일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울증과 분노 조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원망? 증오하죠. 민호는 냉소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형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밀한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파멸이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증오뿐이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가족을 지켜왔던 여자. 결국 그 돈으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돈으로 길든 자식들은 돈이 없어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없이 오직 증오만 남았습니다.